갈 때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선거에 관심이 아니라 당권에만 지금 다 관심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어떤 절실함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 바닥을 모르는 추락을 더 할 것이다. 뒤통수가 얼마나 간지러웠을까. 그치, 장대영 대표보다 훨씬 더 포스 있게. 국민의힘은 이제 정당의 민주성이 파괴된 거라 정당 해산 운동을 해야 돼요. 가시나무새 가사가 생각나요. 가시나무새는 뭐죠? 내 속엔 내가 내 속엔 내가 너무 더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그 감성 정치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 대표가 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성으로 자꾸 승부하려고 할 게 아니라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2월 24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이제 지방선거 99일 남았습니다. 출마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불출마 선언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은 모두 불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불출마 하시죠?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 나가시죠? 예, 그럼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김종혁 그냥 김종혁입니다. 김종혁 씨. 왜 웃어요? 지금 가처분 중이시죠? 예. 예, 그 제명은 이제 된 거고. 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얼굴에 다 써 있는데. 이게 숨길 수가 없네. 너무 재밌어요. 예, 사랑과 탈당은 어떻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오셨고요.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요즘 이분 전투력이 말렙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불출마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본격적인 뉴스에 앞서서 대통령 소식 하나만 좀 보고 갈까요? 네, 룰라 대통령 만났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인데요. 소년공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대통령이 5초간 서로 등을 두드리며 포옹을 나누고 친밀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그 룰라 대통령이 진짜 한 20년 됐죠, 그죠? 막 그렇죠. 계속 처음 대통령이었던 등장했을 것 같은데. 처음 등장했을 때 그죠? 네. 예. 그래서 많이 좀 이게 연륜이 하여튼 해가 지난 게 많이 좀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긴 한데. 네, 한국과 그 브라질 두 정상이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브라질 통상 및 생산 통합 협약을 통해서 네.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브라질의 히토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갖고 또 우리에겐 매우 필요한 산업에 매우 필요한 또 히토류들이 많아서 그게 잘 아마 브라질과 교류가 좀 된다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여튼 대통령 소식 하나 전해드렸고 바로 가시죠 이제 정치권 소식들. 네. 어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야. 저는 이제 원래 기대하지 않는데 좀 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기대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뒤에 열린 첫 의총이잖아요. 네. 그럼 다들 할 말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제대로 말한 사람은 장동혁 대표 하나였어요. 입장을 밝힌 사람은.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 대한 반발들이 상당히 있었고 앞으로 나아갈 길 이대로 지방선거 치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모두 일발장전하고 갔는데요. 근데 말할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당 지도부가 당명 개정 그리고 행정 통합에 한 80분 뭐 한 60분 이 정도의 시간을 할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본인들이 준비한 의제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해 나가가지고 육선의 조경태 의원이 열이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뭐 다 같이 순장조 할 거냐고. 윤석열 순장조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예. 일단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절연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주로 뭐 행정통합인지 아무 시간 끌기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김빼기 작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면 개정론이 절반? 지금 1시간 넘게. 오늘도 여론조사에서 대폭락한 걸로 아는데 이런 한간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 그리고 배현진 의원의 모습 보셨는데, 그러니까 의총에서 당연히 이제 해야 될 얘기 지금 의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았을 텐데 그거를
아예 이제 원천 봉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 말 못하게 한 거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그 말할 시간 자체를 안 줬다. 이렇게 이제 의총이 된 것 같습니다. 뭐 현장엔 당연히 가기 좀 어려우셨을 거고 뭐 이야기는 좀 많이 전해 듣지 않으셨을까 많이 들었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 어제 아침에 그 오세훈 시장님이 그 방송 라디오 방송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의총을 기대해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듣기에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 전에 이제 그 이른바 개혁성의 의원들하고 꽤 많이 통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대로 안 된다 당 그리고 장동혁 체제로 이거 망한다. 뭐 이런 컨센서스가 상당히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마 그쪽에서도 그런 정보를 갖고 있었겠죠. 네. 이게 뭔 얘기할지 뻔히 아니까. 네, 의총에서 분명히 무슨 시끄러운 일들을 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네. 당명 변경을 하는데 1시간 반씩 설명할 게 뭐 있어요. 그거 안 하겠다고 결정한 건데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면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뭐 무슨 이름이 있었고 무슨 이름이 있었고 무슨 이름이 있었고 뭐 이걸 1시간 넘게 줄줄이 떠들어대니까 나중에 이제 견디다 못해서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조은희 의원, 뭐 한지아 의원, 배현진 의원 뭐 뛰쳐나왔던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참 정말 갈 때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거의 뭐 최악의 상황이네요, 그죠? 네,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의원총회라는 건 이제 의원들의 뜻을 좀 듣고 뭔가 당의 방향 결정하고 뭐 이런 자리일 거 아니에요. 더 웃긴 건 오늘 제가 보니까 오늘 오늘인가 어제 그 나왔어요. 그 방송에 그 라디오 방송에 또 다른데 누가 나왔냐면 장동혁 대표가 나왔는데 네. 질문을 어떻게 그럼 의원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다고 보십니까? 아, 예, 충분히 뭐 됐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셀프 만족이에요. 야, 그걸 보고서 저는 진짜 야, 이게 뭐지? 예? 눈 가리고 하여튼 귀 닫고 이렇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무슨 그러니까 1시간 20분이나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전 대단한 기술인 것 같아요. 약간 필리버스터 느낌인 예, 거죠. 예, 이거 무슨 뭐 앉아가지고 요리책 읽는 것도 아니고 이 얘기를 어떻게 1시간 20분을 할 수 있지? 그거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당명 개정 맡은 그 책임자가 쭉 얘기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것들을 그럼 실무 책임자들한테 얘기를 듣게 하였습니다. 그래고 하나하나 얘기 듣기 시작하면 그렇게 시간 끌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움직임조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꽤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흐름이? 그렇죠. 이제 원래대로 하면 이제 뭐 수십 명이 막 아우성 치고 막 고함 치고 이래서 네. 중단시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한 거죠. 옛날에 한동훈 대표 쫓아낼 때는 열심히 하시더만. 근데 그 친윤 의원들 쪽에서 막 그러니까 친한계 쪽에서 이제 좀 그만하고 내용을 조금 딴 얘기를 중요한 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자꾸 대표가 그러는데 니네가 자꾸 이거 방해하느냐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방해적인 혹은 내지는 대표를 옹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을 요즘 보면 이제 많이들 정말 이제는 희망을 다 버리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거에 관심이 아니라 당권에만 지금 다 관심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배고픔, 어떤 절실함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절실함도 안 보이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니까 이 절실함과 책임이 없다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뭐 지하 5층까지 내려왔다. 여기가 마지막이겠지? 하지만은 또 지하 6층, 지하 7층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말 그 바닥을 모르는 추락을 더 할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장동혁 대표가 현실 인식에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발언도 어제 좀 있었다고 하던데. 본인은 매우 짱짱한 현실 인식을 하고 있다고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의원총회 말미에 연단에 올라서 그 전윤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잖아요. 윤석열과 우리는 언제 이별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5분간 밝혔는데 기자회견문 전체를 읽어봐 달라. 전체를 보면 당대표로서 고민과 생각을 담기 위해 노력을 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는 윤석열을 안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70%가 넘었다라고 하면서 여의도 연구원 그 여론조사를 이건 공개되지 않는 여론조사라고 하는데 예. 그거를 이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심 유죄가 나온 이 상황에서도 70%는 윤을 안고 가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제 그 서정욱 변호사가 한 이야기에 속내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뭐죠? 한동훈 계속 이렇게 버리고 갈 거냐고 했을 때
그럼 뭐 그걸 다시 안고 가면은 뭐 지방선거 이깁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우리 바라보는 사람들이랑 같이 가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박정훈 의원이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천 때문에 국민의힘 사람들이 공천 때문에 얘기를 지금은 크게 못 하는데 일단 공천이 끝나고 나면 결국 장동혁 대표가 빠져야지 그게 제일 큰 선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천이 다 되고 나면 공천을 받은 사람이든 못 받은 사람이든 어쨌든 간에 목소리를 좀 크게 낼 거다. 그게 아마 시기적으로는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 될 거다. 이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공천이라는 게 지방선거가 네. 저도 이제 4년 전에 출마를 해봤으니까 이게 네. 5월 초 돼야지 거의 결정돼요. 그러니까 공천이 다 끝났을 때 들고 일어나겠다. 뭐 된 사람 있고 떨어진 사람 있을 텐데 4월 말 5월 초 돼가지고 들고 일어나도 선거가 6월이고 몇 주 안 남는데 과연 이게 그때 가서 뒤집는 게 뭐 의미도 있느냐 실익이 있느냐 아마 그런 의문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뒤집는 거는 불가. 그러니까 뭐 뒤집을 무슨 이유가 의미가 없죠, 있겠어요. 그때 가서는. 근데 이게 그게 뒤집을 이제 것 때문이 아니라 당협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를 도와줬던 시도 그 위원들 이런 분들 공천을 줘야 돼요. 그렇지. 근데 찍힐까봐 못 하는 거거든요. 괜히 이제 성명서에다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성명 냈던 게 그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는 건 25명이 하고 나머지 71명이 했다는 게 이거 여기서 잘 보여야지 내가 시도위원들 공천권을 위해서 내가 요구한 대로 주니까 이 사람들한테 내가 보답을 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옴짝달싹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종혁 전 최고 지금 26일 날 가처분 기일이 잡혀 있잖아요. 맞아요. 3월 26일 날 가처분 신문을 한번 하고 네. 그 다음에 아마 결정을 3월 듣겠죠. 3월에 이제 낼 거 아니에요. 3월 한 그러겠죠. 2, 3주 전 안에. 네. 그러면은 2월 26일이죠. 예, 만약에 그러니까 2월 26일 날 결론이. 신문이 나고 신문 3월 기일이 초중에 있고 나오겠죠. 3월에 다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명이 이제 일단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는 상태고 그러면 당협위원장의 자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당에서는 그 제 지역만 따로 당협위원장 특별 공모를 이미 관리고요? 시작을 했어요. 아. 네. 그거는 이제 빨리 이거 쫓아내겠다라는 그런 의도겠죠. 그러니까 당원권이 유지되는 것과 별개로 그 당협위원장의 자리는 딴 사람에게 주겠다 이거군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법적인 문제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설레가 있어가지고 제가 네. 국민의힘에서 가처분해서 한 번 이기고 한 번 졌거든요. 3년 전인데 그때는 물론 윤리 가처분은 아니고 전당대회 금지 개최 가처분을 한 번 이기고 한 번 졌는데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당원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원을 바꿔서 또 재판에 개입을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도 김종혁 의원님이 저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기시면 아마 또 재차 징계를 아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당에서는 좀 비정상적인 이제 그런 흐름. 그렇게 네. 해서 또 법원 가면 이제 법원도 도리가 없는 거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제 질문은 원래 이 당협위원장 밑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 공천 네. 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이제 그걸 못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근데 네. 사실 이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쉽지 않죠. 뭐 이렇게 뭐 그냥 개별적인 누구에게 뭘 주고 안 주고의 문제를 좀 떠난 네. 문제잖아요, 사실은. 근데 야, 김종혁 전 위원장만 그 공천권 행사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배현진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서울, 강남, 송파 그리고 이제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 21곳 그리고 경기도 수원, 고양, 용인, 화성, 경남 창원, 특례시 5곳을 그 여기서 지역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당 직접 공천 관할 지역으로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친한계가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지역들 많은 곳들이 이제 여기에 중앙당으로 들어가는 넘어가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그 친한계 의원들은 공천조차 할 수 못한다. 없게 만드는 진짜 잔인한 것 같아요. 아니 서울만 해도 너무 배현진 무서워. 의원을 잘라냈기 때문에 충분히 만행을 전 한 것 같은데 또 중앙당으로 일부 지역은 끌어올려서 자기들이 또 해먹겠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저는 참 국민의힘이 이제는 뭐 어떤 그 뻔뻔함이 이제 그게 이른 거 아니냐. 원래 전혀 특례- 여론을 신경 안 쓰는 거 같아요. 특례시는 100만 이상이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있는 고양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뭐 수원 이렇게 5개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거는 지난번에도 중앙당이 했어요.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거의 광역과 비슷하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50만 명 명으로. 이상으로 이걸 그 선을 낮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강남이라든가 송파, 강서 뭐 이런 지역인 것 같아요.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구청장에 대해서도 이거 우리가 직접 개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뭐 장동혁 지도부는 특이한 게 그 대국민 지지도는 점점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 본인들의 당 장악력은 계속 그 당원 당규를 엄청난 바꿔가면서 거예요. 높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독재 국가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네. 현상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 상황에 뭐 제가 너무 나이브한 뭐 인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피해를 입고 있는 수많은 의원들 그다음에 선거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야 그 공천까지만 좀 참자 뭐 이것만 넘기자 혹은 뭐 저 윤석열 유죄까지 뭐 넘기면 뭐 그때는 뭐가 나오겠지 이렇게 계속 그냥 다음을 기약할 게 아니라 빨리 뭘 액션을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죠. 공천 뭐 이런 것들이 걸려 지금 있어서. 뭐 윤리위나 당무감사위원회를 그 전혀 기상천외한 분들로 임명을 해서 그분들이 무슨 합리나 상식에 의해서 판결을 하거나 뭐 심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공포,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러니까 당장 내 이해관계가 침해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움츠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제가 뭐 누차 얘기를 합니다만 그 정치판에 와서 보니까 보수 정당의 문제는 비겁함이고 그다음에 진보 정당의 문제는 위선이다.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주장을 해왔었는데 네. 지금 뭐 우리 당에서 우리 당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이제 제명당에 있으니까 근데 그 당에서의 어떤 그 의원들의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거죠. 근데 이게 박근혜 탄핵 때보다 훨씬 더 퇴행인 게 그때 박근혜 탄핵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른정당이라도 만들어서 물론 그분들도 저는 뭐 비판 다 받아서 이제는 의미는 크게 없다고는 보지만은 그래도 외피적으로 나와서 발버둥이라도 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거조차 없는데 아마 뭐 개혁신당의 선례를 보면서 뭐 나가봤자 별로 선택 못 받는 거 아니야라는 그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당 안에서 어떻게든 결판을 보겠다는 건데 이게 약간 그 삶은 개구리 이론처럼 뜨끈뜨끈해지면서 이제는 서서히 그냥 망해가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국민의힘 안에서 뭐 과거처럼 그렇게 좀 몸부림도 없어지고 또 선례들을 보면서 더 움츠러져 있으면은 이거 장동혁 대표가 더 당을 장악해서 아마 더 심하게 할 것이다. 왜 다른 대안을 못 만든다라는 걸 장동혁도 알고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 아니냐. 네. 그렇게 봅니다. 개혁신당을 지금 일부러 뭐 끄집어 들여서 말을 하셨지만 개혁신당을 보고서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해봤자 남 좋은 일만 안 시키는 되더라. 거다. 예, 그걸 확습했기 때문이겠죠. 그런 장동혁 대표의 뒤통수를 끝까지 노려보는 단 한 사람. 배현진 어제 그녀는 의자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그 심의부터 당원권 1년 정지까지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징계가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아, 결정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건 아마 장동혁 대표가 너무 이거 좀 가다 보니 무서웠던 거 아닌가. 아니,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이제 멈췄는지는. 약간 뒷목이 약간 선을 아니 근데 그랬다는 얘기는 하는 들었어요. 뭐 기분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배현진 날리지 말자, 배현진은 살리자 뭐 이런 의견이 지금 나온다고. 왜요? 왜 힘을 빼려고 오히려. 그러니까 더 뭉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배현진을 오히려 살려주자, 배현진이 이렇게. 지금 바깥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고 차라리 그냥 가처분 신청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26일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 있는데 네. 어쨌든 뭔가 조금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난 딴 거 몰라도 저 자리에 앉아서 네. 그 장동혁 대표는 뒤통수가 얼마나 간지러웠을까. 그 자리 일부러 선점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 원래 장동혁 대표가 앉는 자리가 정해져 정해져 있으니까 있잖아요. 바로 딱 그 뒤에 앉은 거잖아.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도 이분은 계속 나오게 하고. 오늘부터 제 롤모델이에요. 이런 정도의 뚝심을 갖고 살고 싶어요. 진짜. 사장님 뒷자리. 자세도 보세요. 아까 그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네. 밟고 앉아 있는 거? 장동혁 대표보다 훨씬 더 포스 있게 보세요. 너무 멋있지 그래, 않습니까? 표정이 좀 대조적이네요. 장동혁 대표 좀 괴로워 보여 표정이. 뒤에서 계속 뭘 쏘는 것 같은데. 무서워. 하여튼 배현진, 장동혁 투샷이 아주 멋진 사진 하나 나왔고요. 아무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네. 하는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서도 사실은 비판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힘을 못 받는. 근데 이것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그때 3년 전에 가처분 할 때도 제가 한번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때 녹취록 다 봤거든요. 그때 보면은 당직자들이 그래요. 회의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때 모 당직자가 됐어 그냥 넘어가.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엉망으로 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가처분에서 한번 깨진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그 녹취록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막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소송에서도 뭐 이길 가능성도 일부 열려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김종혁 전 최고는 가처분해서 이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안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 본안은 그러니까 가처분이 나중이니까 중요하지. 이거 가처분이 먼저 이게 아니 근데 가처분은 임시지위를 형식과 정하는 절차를 따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어가지고 되게 처분적.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배현진 의원은 그래서 일부러 그 처음에 한동훈 대표 관련된 그런 건으로 이제 징계를 한 게 아니고 다른 건으로 했죠. SNS에 뭐 사진 올린 것 때문에 했잖아요. 그거는 되게 당 내부에서 징계해도 될 만한 그런 사안으로 일부러 만든 거라고 제가 알거든요. 그렇게 되면 김주영 전 최고는 26일 가처분에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배현진 의원은 안 그럴 수도 있어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좀 딜을 할 수 있는 여유나 뭐 좀 여력이 생긴 것 같아요. 여튼 반장동혁 세력이 뭉쳐서 뭔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할 그런 움직임은 현재는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26일 날 가처분해서 인용이 이제 되면 네. 뭐 안 인용될 가능성도 크지만 인용되면 바로 그 순간에 2호선과 윤민호에 대한 즉각 퇴진을 요구할 겁니다. 공개적으로 요구할 거고. 근데 네. 요거해도 뭐 가만히 있으면 아니 뭐 어쨌든 그래도 저는 뭐 서명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네. 거기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서 전직 최고위원을 학살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윤민호 윤리위원장과 그 무슨 윤리의 이름으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네. 그분들에 대해서 그 당원들과 함께 그분들에 대한 퇴진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임명한 장동혁 대표에 대한 퇴진을 강력하게 네. 요청을 할 거고 뭐 저는 뭐 여론은 저희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다만- 퇴진이 네. 아니라 이쯤 되면은 국민의힘은 이제 정당의 민주성이 파괴된 거라 정당 해산 운동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정당 혁신 차원에서 저도 한번 다른 각도에서 문제 제기를 한번 저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가만 보면 그 정당 해산을 시켜야 돼요. 요즘 여기저기 잘 끼어드네. 네, 숟가락 장난 아니에요. 아니, 정당 혁신을 해야 되니까 제가 네. 이거 이꼴 저 못 보거든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상황이 사람을 투사로 만드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김종혁 최고위원도 이런 투사는 아니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투사로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자, 그리고 민주당 한번 가볼까요? 네,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어제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그 앞서서 유시민 작가가 내가 미친 짓 아니냐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논란이 좀 있었는데 105명이 이 공소취소 모임에 가입을 했대요. 그리고 어제 출범식에도 6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원내 최대 모임이 된 것이죠.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저는 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데 뭐 네. 이름에다가 이제 대통령님 그 이름을 넣다 보니까 뭐 대통령 파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전 제공한 빌미는 있다고 보는데 네. 이게 개파 모임일 수는 없는 게 윤건영 의원이 상임 대표를 같이 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친명 조직이다라고 보기에는 이미 구성원상 그게 잘 맞지는 않고요. 전 이게 그러면 왜 그렇게 지금 커졌느냐라고 본다면은 네. 전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이성윤 최고위원을 그 당내에 있는 조작기소 대응 특위위원장으로 정청래 대표가 임명을 강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준철 특검 추천에서의 책임도 지지 않고 신상필벌이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의원들이 우리라도 나서서 뭘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불신 속에 나온 반작용 같기도 하고. 현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렇죠. 전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인사로 모든 걸 말하는 건데 정청래 대표가 교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책임을 안 지니까 네. 이런 식의 반발 움직임이 좀 나오는 거는 이해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최근에 그 유시민 작가께서 그 MBC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이걸 미친 짓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손석희 앵커가 이렇게 좀 말리면서 이렇게 좀 분위기를 이렇게 녹이고 했었는데 그런 비판을 하니까 뭐 최현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작용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105명까지 이렇게 늘어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는지를 보고 비판을 해야지 그냥 모임만 가지고서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비판만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의 앞선 작용들을 좀 빼놓고서 보는 거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는 아마 이름 자체 혹은 뭐 이렇게 의원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너무 난센스다 아마 이런 취지였던 것 같긴 한데 여튼 그런 강한 워딩에 의원들도 상당히 좀 반발심 같은 것도 생긴 측면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성윤 최고위원 임명하지 말라고 한준호 의원도 비판했고 또 김상욱 의원도 비판했거든요. 네. 그때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교정하고 좀 나름대로 당을 좀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모습을 최소한 보였으면은요 이렇게 명분이 안 생기죠. 아니, 당의 기구가 있는데 왜 굳이 의원들끼리 또 모이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네. 아마 이런 모임이 더 힘을 내부에선 갖는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름이 적절했을까요? 근데 공소 취소 그러니까 그 뭐 이름도 좀 문제예요. 사실 그렇게 하면은 너무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서 의원들이 정말로 충성맹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이 좀 부적절했던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이게 하필이면은 그 합당 여파 이후에 또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게다가 처음에 이제 87명의 모임의 성격이 아까 뭐 이제 다른 분도 섞여 있다고는 하지만 초창기 때 그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 당시 2월 9일까지 이 명단을 받는다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문정복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들어간다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또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어요. 네. 물론 그 이유는 다 받았지만, 그러니까 이걸 뭐 굳이 몇월 며칠까지 하세요 이렇게 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공소 취소가 맞다 또 이게 공소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 안 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굳이 그렇게 나눠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근데 이게 좀 불안함 때문에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윤석열 씨 판결 선고할 때 지기현 부장이 이제 수사가 가능하다. 대통령직에 있을 때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이제 먼저 딱 꺼집어냈고,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사법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도 정말 참을 수 없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 그리고 또 뭐 국민의힘 쪽에서 편지를 보냈다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 이러다가 진짜 사법부가 또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불안이 가중돼서 네. 결국 이런 시작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양쪽에 지금 내부가 안정이 안 되면서 상호간에 좀 못 믿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겹쳐진 네. 것 같고 차라리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어차피 이건 되게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밀어붙이는 또 그런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네.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도 근데 좀 그런 아쉬움이 유시민 있어요. 네. 작가의 이 발언에 대해서 또 장동혁 대표가 지원 사격 같은 걸 하면서 전선이 또 묘하게 형성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2023년도 3월 달에 당대표 경선이 있었는데 네. 그때 김기현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포함해서 50명이 연판장을 돌렸어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 출마하지 말아라. 대통령이 그때는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그거 당대표를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을 의원들이 나서서 누구는 출마하지 말라고 연판장을 돌린 거는 아마 정당 역사상 남을 치욕으로 기록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당내 문제도 아니고 아예 대통령에 대해서 의원들이 나서서 공소를 취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압박을 가하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상권 분립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고,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또 당내 계파 싸움을 벌이면서 그 계파 싸움에서 명목은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공소 취소를 한다고 하지만 속내를 따져보면 당내 권력 투쟁이에요. 당 대표에 대한 압박용인 거고 이거를 지금 이렇게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으로서 본인들의 권력 투쟁을 포장을 해서 가고 있다? 이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이재명 그리고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 진짜 궁금해. 썩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소 취소는 검찰이 해야 되니까 이제 행정부에 대한 어떤 목소리를 내고 또 국정조사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추진의 의지를 밝힌 모임인 건 맞는데 네. 전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고 봐요. 과거에도 지금 1심 사건 진행되는 것들 중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기소된 사건들이 또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좀 파악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론을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부분은 할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김정혁 최고위원님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건 이게 내부에 저는 권력 투쟁적 요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고 책임을 안 지다 보니까 의원들도 이런 식의 움직임을 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선후 관계가 의원들이 잘못이냐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무너지는 게 문제냐라고 본다면 아니 합당도 제의했다가 중단됐고 그 이후에 아무 책임도 진 거 없고 전준철 특검 추천했다가 철회했고 사과했는데 아무 책임진 게 없고 오히려 이성윤 최고위원 추천했다는 사람 또 위원장 앉혀놓고 하면은 이게 당무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근데 듭니다. 어쨌든 저는 국정조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지금 보는데 의원들이 또 할 수 있는 게 사실 입법이잖아요.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게 바로 실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동안에 있었던 건에 대해서 이게 준지가 되는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차라리 입법으로 그거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법률만 규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좀 정확하게 좀 짚어주는 과정을 같이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 이제 공소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또 되게 복잡하게 사실은 사실관계 따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검찰도 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이제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걸 매듭짓는 차원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잘못된 공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처리를 해주는 게 맞을 네.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예. 아니 이제 대통령 그 행정부 소속이죠. 그 검찰 그 준사법 기관인데 그러면 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집권당에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그 검찰에 대해서 공소 취소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 인사권자들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언제든지 불러서 국회에서 닥달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큰 부담을 느끼겠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권력 남용이죠.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할 때 그 이른바 윤호개인 세력들이 계속 재판부에 공소 기각해라 라면서 요구를 했잖아요. 사실상 압박하고 협박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집권 여당은 대통령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요. 지지도도 갖고 있어. 그다음에 압도적 다수의 의석도 갖고 있어. 대통령 됐어. 아마 지방선거에서도 앞서갈 것 같아. 근데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권력을 막 행사한다? 글쎄, 이거 이래도 되나 싶어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윤석열 시대의 검찰권 남용, 검찰권 사유화를 우리가 인정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남용, 권력 남용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회가 나서는데 이것도 권력 남용이다. 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상권분리 체계하에서 누가 바로잡습니까? 그걸 왜 공소 취소로 해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걸로 해야지. 아니, 의원님 그러니까 이름이 공소 취소 및 잘못됐다고, 국정조사 이름이. 추진을 위한 국정조사가 모임이잖아요. 필요한 그러니까 거죠. 너무 한쪽만 보고 싶은 부분만 보지 마시고 국정조사까지 들어가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 이야기는 남용을 바로잡는 행동을 또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하면 윤석열 시대에 남용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게 논리적인 모순이 뭐냐면요. 제가 말씀만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저는 국민적 여론을 바탕으로 의원들은 본인들이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전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대로 입법적 조치도 이 안에서 전 논의를 해서 필요한 것도 그것대로 하고 하는 것이 맞지 이걸 가지고 국회 당신들은 다 권한 남용이야. 그럼 국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이게 왜 네. 문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냐면 됩니까? 논리적인 모순이 뭐냐면 예. 국정조사를 해.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이게 공소 취소가 돼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공소 취소를 앞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공소 취소를 할 거야. 라고 결정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사안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정치적인 이유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저는 이 명명이 일단 잘못됐다고 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법권이든 공소권이든 검찰권이든 남용을 막기 위한 국정조사 이제 이런 정도로만 사실 해도 그 취지가 정확히 설명이 되는 건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여기저기서도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답을 신 변호사 말이 정해놨다라고 틀렸다기보다는 뭐 보시는 시각도 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결국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공소취소까지 하겠다는 거죠. 가자라는 그런 그 얘기예요. 촉구니까 네. 조금 좀 그 부분 구별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공소 취소가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보면 그 전에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당연하죠. 그렇죠.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걸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정일 최고께서는 이거 너무 결론 정해놓고 결론부터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네. 누구든지 저렇게 답을 딱 정해놓고서 가는 거구나. 답정 너구나. 목표가 그거구나. 네. 게다가 이제 여당이 더 그런다면 좀 더 조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는 맞죠. 네. 뭐 요 문제는 요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외롭고 좀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이에요. 네, 따뜻하게 한번 다뤄볼까요? 정청래 대표가 대현진 최근 의원처럼 하세요. 아니 뭐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뒤통수를 째리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 페이스북에 왕과 사는 남자 영화를 본 후에 본인의 네. 소회를 밝혔어요. 거기 이제 엄홍도라는 그 인물이 나오잖아요. 유해진 배우가 역할을 한 그 유배온 어린 단종을 향해 왕의 마음에 저도 있느냐, 저도 포함이 됩니까? 왕의 사람에 이렇게 물어보는 대목이 자신의 감정의 클라이막스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도 포함이 됩니까? 이 대목에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영화에 몰입된 내 감정의 클라이맥스였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에 나도 있느냐 요 얘기예요? 속울음이 터졌습니다. 지금 반명이세요? 이거 듣고 나서 지금 그 뒤에 계속 이제 고난의 행군이었잖아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제명인의 마을에서 강제 탈퇴된 소식도 우리가 전해드렸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 속울음이 터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 본인의 마음 상태다 지금 현재 그런 거 그런 아닐까요? 거죠. 네. 본인 마음에는 대통령
영향은 있으신 건 당연히 있죠. 그거는 이제 확실하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런데 왜 대통령의 마음엔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게 좀 이제 슬프다 이런 얘기겠군요. 대통령 마음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많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좀 슬펐다. 뭐 이런 메시지인 것 같고요. 가시나무새 가사가 생각나요. 가시나무새는 뭐죠? 내 속엔 내가 내 속엔 내가 너무 더 많아. 당신의 당신의 쉴 곳 없네. 와 정말 옛날 옛날 사람입니다. 옛날 버전으로. 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네. 그 감성 정치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그때 뭐 불효자 이야기 하는 것도 전 좀 떠올랐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속상하다, 속에서 울음이 났다 정치인들 특히나 여당 대표가 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성으로 자꾸 승부하려고 할 게 아니라, 아니 지금 대통령께서도 국회가 왜 20%밖에 입법 지원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를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속마음 감정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일일이 정치인들 감정을 왜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다독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속상하다. 뭐 대충 그 위치는 알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 위치에 오지 않도록 인사 제대로 하고 검증 제대로 하고 일 제대로 하고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뒷받침 제대로 했으면은 정청래 대표 연임시키자고 여기서 얘기 다 나왔을걸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본인이 얼마든지 할 수 아니 있었는데.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행위에 네. 대해서 보상을 주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가 대통령님 감성을 뭐 체크해가지고 뭐 힘드시겠다 위로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대통령님 잘하시면은 또 응원해 주는 거고 또 못하면 거기에 비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도 여당의 대표라는 이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한 축으로서 아니 본인이 속상한 위치를 스스로 초래한 것인데 네. 그럼 잘했으면은 칭찬받고 또 국민들이 연임하라고 더 외쳤을 거예요. 근데 그 행위는 안 하고 속상하다라고만 하니까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거 어떡하란 얘기냐 우리들이 이런 반문이 드는 거예요. 물론 영화를 보고 본인의 어떤 감성적인 거를 뭐 쓸 수 없을 그 뭐랄까 감출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욕구로 이거 썼겠지만은 저는 정치인의 메시지는 상당히 네.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전 이런 논란 일으키는 것도 별로 좋진 않다. 일을 제대로 하면 된다. 저 요즘에 그렇게 신익희 봐요. 변호사가 정말 모두가기 내지는 민주당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 정말 사안에 하나하나 다 얘기를 정확히 하고 있어요. 네. 청와대 대변인 아니 이제 대변인 간대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잘하는 거는 잘했다고 해야 되는 네. 거고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어느 뭐 진영에 있다거나 우리 편이면은 다 눈 감아주고 이건 아니니까. 그건 맞는 말이죠. 네, 또 신익희 다른 변- 축 네. 하나만 여쭤볼까요? 그 조국 대표가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그 조국 정청래 두 분이 아주 신인기 굳이 해야 되나요? 변호사한테 제가 봤을 때 해야 되냐? 조국 대표가 그 올린 페이스북의 내용이 거의 뭐 제가 느끼기에는 투 신인규, 디얼 신인규 이런 느낌이었어요. 조국 대표가 진짜? 뉴 이재명을 표방한다는 이들을 거론하면서 뉴라는 이름을 내걸고 진영을 지켜온 핵심 지지층을 올드로 규정해 배제하고 자신들만으로 주류를 구성하기 위해 투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뉴 이재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이들의 행위는 이재명 정부의 지지 기반을 축소 약화한다. 특히 민주 진보 진영의 반대편에 있다가 근래에 반성 없이 슬쩍 넘어온 정치인, 괄호치고 지망생 등이 이런 행태를 보인다. 정치 지망생들. 정치인과 정치 지망생들 네, 라고 말하는 했어요. 그러니까 친명팔이 하지 마라 뭐 이런 거죠. 네, 심플하게 얘기하면. 답장 한번 쓸까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뭐 조국 대표가 자꾸 뭐 저를 지목했다라고 하시는 거는 하나의 그냥 추측이니까 만약에 저를 지목하신 거면은 그냥 제 실명 걸고 이름을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이게 신익희 변호사를 반박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거의 저의 오해예요. 거의 뭐 90% 네. 이상이죠. 아니 그래서 그래요? 저의 저는 오해입니다. 아니 딴 거보다도 조국 대표는 지금 정치인이 써서는 안 되는 반민주적인 언어를 입에 달고 살거든요. 특히 갈라치기라는 단어는 아니 이거는 장동혁 대표도 최근에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또 쓰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런 거는 정말 써서는 안 되는 단어다. 그냥 생각이 갈라치기라는 다르면 단어. 네. 다르다는 얘기를 해야지. 야 너가 지금 갈라치고 있어. 그 의도성을 본인이 어떻게 추단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배후까지 뭘 밝히라는데 배후가 어디 있어요? 있으면 그걸 조국 대표가 밝히셔야지. 뉴 이재명의 배우 배우 되겠다. 얘기까지 하니까 네. 이거 너무 지금 멀리 가고 있다라는 걸 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네. 뉴라는 말이 뭘 갈라치고 배제 언어라고 하는데 조국 혁신당에서도 보니까 뉴 파티 운동 하셨더라고요. 그럼 내가 뉴를 쓰면은 나 찾아봤어. 내가 뉴를 쓰면은 선한 뉴고 남이 뉴를 쓰면은 배제를 친 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핸드폰도 뭐 갤럭시 뭐 25, 26 나오잖아요. 26 나오면은 25에 대한 배제고 그게 갈라치고 아니 바꿀 때 되면 바꾸는 거지 핸드폰도 뭘 배제를 해요. 근데 저는 다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반정치론자들하고는 같이 못 가는데 반성이 없는 사람들은 저는 또 한 번 제도권에 오면 안 된다고 보는데 아까 이제 반성 없이 넘어온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일단 넘어가지도 않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만든 책임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제가 죄송하고 저는 제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대선 때 뛰었기 때문에
사과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제 진심으로 받아주시고 저는 조국 대표도 아니 잠깐만 저는 아까 그 정치인 혹은 정치 지망생 그래서 이현주원을 말하는 거보다 지망생이라고 했더니 하니까. 지망생은 본인을 저 말하는 지망하는 거 거였어? 아니고요. 아니 근데 지방생을 굳이 가로치고 왜 썼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면 아니, 그게- 되는데 근데 이유지 두 기회를 가- 저격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한마디만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저는 조국 대표님도 네. 과거에 민정수석 하실 때 특수부 늘려줬고 특수부로 검찰 라인들 윤석열 오른팔들 다 인사하신 거 전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반성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러면 제가 정치도 하셔도 응원할 텐데 본인은 반성이 전혀 없고 지금도 남한테 왜 반성하느냐 그러는데 저는 지금도 반성합니다. 자, 우리 노 변호사님께도 죄송하고 우리 기자님께도 죄송하고 앵커님께도 죄송해요. 아유, 왜냐하면 왜 죄송해요? 윤석열 시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정도 큰 공은 없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아니, 반성 없이 넘어왔다 그러니까 너 안 넘어갔다. 야, 나 어마어마한 일 했다고 본인은 생각했는데. 지금 저 엄청나게 대변인이었는데. 야, 자, 잠깐만, 두 너무 가지인데. 이렇게 폄하하지 잘했어, 마시고.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신인규 변호사 이름을 조국 씨가 직접 얘기하겠구나. 그런 두 논란이 번째, 없죠. 예. 그러면 신인규 변호사가 몸집이 커지겠구나. 저안 좋은데 아주 키워주셔도 좋은데. 뭐 두려가 아주 커져요 아니 보니까. 스스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세지고 있어요. 네,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깜짝깜짝 놀래고 있어요. 근데 약간 그 조국 대표의 글에 뭐 정치인 괄호하고 이제 지망생 쓴 거는 약간 좀 이 사람들 좀 낮춰 그렇지.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좀 투영된 지망생은 것 아니잖아. 같아서. 이미 정치를 하고 있는데 아니, 정당 제 바로 정체성을 세우기도 조국 하는데. 대표가 규정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거기에 제가 해당된다고 생각 안 해요. 네. 근데 아까 그 질문을 주셔가지고 네. 네, 저희 아무튼 답변드리려고. 어제 그 조국 혁신당의 대변인도 모셨으니까 또 다음 주에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출연했던 김남국 네. 이제 대변인 됩니까? 우리 김남국 정말 대변인. 실세만 모십니다. 지금 김남국 그 디지털 소통 비서관 전 네. 소통 비서관이 당 대변인이 됐네요.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네. 사퇴 2달 만인데 이제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에 출마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안 그래도 요즘에 그 거의 매일매일 사실 연락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김남국 대변인하고. 근데 얼마 전부터 방송에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조금 그동안에 너무 좀 그랬으니까 이제 나오나 보다 했는데 진짜 대변인이 딱 돼서 사실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김남국 대변인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물론 뭐 무리를 일으킨 부분도 있겠지만 좀 억울한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특히 정청래 당대표가 사실은 김남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매개로 해가지고 청과의 관계가 사실 나쁘지 않다는 거를 또 보여주는 의미도 저는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 또 그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참 푸른 청색 신호등이다 이런 생각이 좀 했습니다. 약간 좀 논란이 있죠. 조금 있긴 하죠. 뭐 그게 뭐 완벽하게 치치거리세요. 아니 그냥 내가 국민의힘에서 저런 짓 했으면 아마 두 분 전부 다 그냥 아마 이 자리 박차고 나갈 정도로 욕하셨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하죠. 말하 기존 그런 사람 사람한테 같은 써야죠. 누구를 말하는 거야? 누가 욕하세요. 임명되면 네.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는. 아니 근데 김남국 대변인도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되는 게 요즘 그럼요. 책임 정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송영길 대표님의 그 탈당, 정치적 책임 그리고 김남국 당시 비서관도 자기가 딱 솔직히 그만둔 본인은 거잖아. 유탄 맞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책임지고 해서 그때 논란이 좀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아니 그리고 생각해요. 김남국 대변인 입장에서 잘한 억울한 건 거잖아요. 맞죠. 왜냐면 코인 건도 관련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문제 얼마나 나왔죠. 그때 좀 황당무계한 것이었어요. 상임위장에서 계속 그 표결할 때 코인 거래하고 있는 게 잘한 겁니까? 아니, 잘했다고는 아니 그리고 아니지만.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구멍난 신발 보여주면서 구멍난 신발 보여주면서 나 라면 끓여 먹고 보좌관하고 같이 지방 근데 나라가 원래 그래요. 한방 쓰고 김남국은 이러면서 원래 그렇게 겸손하고 후원금 보내주세요 라면서 자기보다 훨씬 가난한 사람들 주머니 터는 거 잘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억울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거기서 말하는 그 꺼내고 지금 약 그러니까 이거 너무 구분을 멀리 하셔야죠. 왜 그렇게 갑자기 신발 구멍 나는 거 얘기를 하세요? 이 얘기 구멍난 되게 한 5년 전 라면은- 얘기 아니에요, 그거? 아니 라면과 구멍난 신발은 그의 그 얘기 아니에요. 정체성이지. 그래. 그걸 약간 겉으로 이렇게 그 연기하는 도덕성이죠. 거. 정치인의 도덕성이죠. 유권자에 대한 본인이 네.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아니, 막 실제 마치 생활 되게 굉장히 겸손하게 해요. 가난 코스프레하는 사람들 네. 이거는 가난에 대한 아니, 모독이에요. 근데 김남국 대변인 제가 뭐 옹호할 생각이 전혀 오해 없습니다만 없잖아요. 이제 오래 전부터 봤는데 그 옛날부터 맞아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맨날 르카푸 저 티셔츠를 입고 물론 르카푸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굉장히 비교적 검소하게. 아니 그리고 어디 저렴한- 가면 네. 음식 같은 거 다 자기가 싸달라 그래요. 술도 네. 남으면 자기가 싸가지고 가서 집에 네. 가서 마시고 그게 그래요. 뭐 가난 되게 코스프레하는 건 아니고 코스프레가 아니에요. 코스프레가. 이게 멀리 논점이 갔는데. 네.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 사실상은 경질을 하다시피 이제 나온 네. 사람인데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서 당에서 대변인으로 이제 불렀다는 것은 조금 모양이 좀 특이하긴 하다. 네. 그러니까 복귀가 좀 빠르다 이런 얘기죠. 당청 관계를 고려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제 푸는 거니까. 아유 김남국 대변인 옛날에 이 레시 바뀌고 다녔잖아. 아, 정말 놀라운 패션 감각이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지방선거 이야기를 빠르게 주요 지역만 짧게 지방선거? 짚어보려고 합니다. 99일 네. 앞으로 다가왔으니까요. 그 서울은 지금 최대 격전지로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꼽히는데 격전이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박주민, 전현희, 김영배, 박용진, 정원호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정원호 구청장이 제일 유력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누가 후보를 나오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다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신동욱 카드가 다시 또 그 거론이 최근에는 신동 네, 최고가 되고 있고. 어제 말했죠. 자기 나가라 그럼 나가겠다. 서울시장에 네, 그게 이제 장동혁 대표가 믿는 사람인 것으로 지금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나가야지 제일 경쟁력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 장동혁 체제라고 하는 게 뭐 워낙 본인이 생각하는 바대로 밀고 나가는 건이라서 어제 아침에 그 서정욱 변호사와 같이 방송에 나갔는데 네. 서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동혁 대표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그 실패하면 자기는 정치적으로 끝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뉴페이스가 있습니다. 어허. 뉴페이스 그게 얘기하는데 신동욱이었어요? 부산시장은 주진우, 주진우. 주진우 의원, 그다음에 서울시장은 신동욱 의원을 내보내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도 있지 않느냐. 해볼 만하다.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표준 사람 생각도 안 황당하다고 말해야 되겠네 이거 근데 진짜. 주진우 의원은 실제로 주변 사람들한테 나 출마 결심했다라고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전화를 예. 하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신동욱 의원도 어제 지금 그런 언론에 발표한 걸로 YTN인가 뭐 예. 인터뷰하면서 그런 걸 봐서는 아마 그런 식으로 방향이 잡혀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 글쎄,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근데 너무 윤호개인 느낌 안 나나요? 주진우 의원은 진짜 법률 비서관도 하고 뭐 누가 봐도 윤석열 라인인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그쪽으로 같은데. 선거 컨셉을 잡았나 그래 보죠. 뭐. 아싸하게 그렇게 가는 아예 것도 그냥 예. 통일해서 지금 왔다 갔다 애매하게 하지 가는 말고. 것보다 윤어게인으로 가는 게 또 전략일 수도 있죠. 조금 나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두 분은 이제 의원직은 내놔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후보가 되면 거기가 보궐이 생기네. 근데 어쩜 뭐 거기 잘된 일일 수도 있죠. 날짜를 어떻게 네, 냈다는 언제 내려놓느냐에 그러네. 따라서 네. 보궐이 보궐이 안할수 될지 있고. 안 될지가 달라요. 4월 30일 이후에 하면 5월 4일까지인가 등록이니까 네. 5월 3일까지 보궐을 못 하겠네. 4월 30일까지 안 하고 4월 30일까지 해야지 보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네. 5월 1일 날이나 2일 날 사퇴를 하면 에이. 보궐이 안 옛날에 생기는데 홍준표 시장이 그랬잖아요. 자기 그렇게 대구시장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비판 되는데 많이 홍준표 받아서 시장이 안 그때 되지. 그랬어요. 자기 대구시장 그만두면서 타이밍을 하루인가 이틀인가 딱 이상하게 교묘하게 맞춰가지고 아무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국회의원을 2년 가까이 그 자리에 그거 비워놓는 통석을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유권자에 대한 모욕이죠, 너무 사실은. 모욕이죠.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 하면 그 얼마나 큰 비난이 쏟아지겠습니까? 네. 그렇게 근데 살 주진우 의원은 초선인데 지금 본인이 나가고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진짜 꿈이 야무진 거. 엄청나게 로망이 크다. 본인한테 물어보셔야죠. 하는 건 자유인데. 아 지금 네. 아니 본인의 정치력을 생각해 보거나 행정력이나 이런 게 하나도 뭐 좀 검증된 게 없는. 신동욱 의원은 서울시장 얘기 있는데 그러니까 뭐 나는 둘 다 마찬가지지. 이상하다는 거죠. 아유 뭐 장동혁 대표도 대표하는데요. 아 그러네요. 윤석열은 뭐 우선 대통령까지 대표되는데. 전부 다 초점을 그러네. 데려다 놓고 뭐 하는 거예요? 할 수 지금. 있습니다. 유- 야무지다.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나오라고 해야 돼. 응원을 자, 해줘야 하여튼 돼. 서울, 부산 그런 뉴 페이스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아, 그래서 뉴가 유행이네. 네, 그 함부로 쓰지 마세요. 배제 뉴 언어. 페이스 하면은 또 과거 페이스도. 뉴에다가 뭐 붙이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리고 원래 뉴 이재명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아니, 그렇죠. 흐름에 근데 대한 이게 설명이 자꾸 이제 프레임을 걸고 이상하게 만드니까 네. 그런 거지. 아니 경기지사는 그 국민의힘에서 나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김민수 최고가 제일 높은 걸로 나오던데요. 여론조사에서. 김민수? 최고가 있군요. 이게 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도 뉴네. 여론조사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특히 더 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18.1%인가 이렇게 되게 높은 퍼센테이지로 1등을 했더라고요. 고공행진이네요, 지지율이. 그리고 김은혜 어느 여론조사고 누가 한 건데? 아, 국민의힘에서도 못 믿어. 못 믿어 못 여의도 믿어. 의원 조사가 네. 네, 김은혜 의원도 13% 정도 와, 나왔어요. 그래요? 구도가 다 짜여졌네요, 그러면. 선거 재밌겠다. 근데 아마- 내가 봐 김민수 내보낼 것 같아. 아마 현역 의원은 안 나올 겁니다. 경기도는 나오면 배지를 자기- 떼야 되니까 네. 원외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네. 워낙 지금 안 좋다고 해서 자, 지금 문제는 경기지사는-
지사는 네. 민주당이 지금 더 그렇죠. 중요해요. 민주당이 관심이죠. 네. 그 현재 지금 현직이 있고 네, 그다음에 김동연 지사가 있고 또 추미애 의원이 조금 준비 중이시고. 많이 김병주 잘 의원은 나오는 그만둔다 것 했고. 같고 한준호 의원. 한준호 한준호 의원하고. 의원이 그 뒤를 따르고 있고 이제 네. 김병주 의원은 이제 출마하지 드랍했고.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장도 서영교 의원이 드랍했고. 예, 예, 예. 근데 아무튼 경기지사는 김동연, 추미애 이제 두 사람 간의 대결이 네. 되게. 야 그래도 보통 치열한 이런 것 거 같아요. 이제 뉴스 소개할 때 그래도 얼굴 하나 정도씩은 나가주지 않나? 아 죄송합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왜 이렇게까지 아무런 사람 준비 안 이름- 해준 아, 거야? 사람 저희가 이름만 지금 있어. 인력이 지금 아 인력이 네. 광고판 얼굴만 지른다. 아니, 광고에 나오면 매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모두가 휴가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한 사람이 올 좀, 휴가입니다.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 그렇군요. 죄송하게 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는 김동연 현 지사 그다음에 추미애 또 한준호 의원도 준비 의원. 중이죠. 네. 예, 저희가 예. 조금 좁혀지면 그때는 얼굴 대빵 크게 써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리고 부산시장은 아까 말씀해 주신 예. 뭐 전재수, 전재수. 전재수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전재수 의원이 퍼센테이지가 좋아요 지금. 박형준 시장은 당연히 뭐 재선하려고 할 거고요. 예. 예 그런데 공천받기가 쉽지는 쉽지가 않아 보인다. 않다. 전두광 선생님이 지금 현직도 다 갈아버리겠다고 했잖아요. 이정현 공관위원장. 공관위원장. 정두광이래.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좀 소송 걸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즘 왜 이렇게 어딩이 센 거야? 그게 아니라 저 그 사진을 보자마자 너무 놀랐어요. 아니, 왜 그리고 전두환이라고 안 했고 전두광 그 영화에 너무 똑같이 서울의 지금, 봄. 예, 예, 빙의해가지고 왜 저렇게 하셨지? 뭐 이렇게 시장에서 사셨다고 하는데 아, 그 군복은 옷은. 진짜 왜 입은 거예요 도대체? 아, 근데 원래 이제 그 이정현 전 대표죠. 그분이 이제 그 이벤트나 이런 것들 잘하세요. 이게 자전거 타고 다니고 밀짚 무슨 모자 이벤트야? 아니 장 뒤지고 이런 밀짚 모자 쓰고 다니면서 뭐 장을 안 찢었잖아, 지역하고 뭐 결론은. 이런 걸 많이 네. 하고 네, 약간 낭만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거기다 야상을 입고 뭐 어떻게 와 깜짝 그 놀랐어요. 전날 실패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기업 때문에 그 난리가 났는데 산 건가 아니면 집에 있던 거 같고 아 샀다고 합니다. 샀대요? 예예예. 그걸 한 5만 위해서 원 정도 주고 이제 남대문 샀다고 시장 합니다. 의도적이네 남대문 샀다고 시장가에서. 하면 의도적이네요. 매우 의도적이네. 일부러 네. 의도적인 400 거지 그건 정도면. 당연한 건데. 근데 와. 약간 좀 감각은 떨어지시는 것 같아. 그 군복을 입고 오면 어떡해요 진짜 그 독재 이런 게 좀 상징적으로 나오는 건데. 아예 이제 그쪽으로 확. 컨셉을 잡은 거예요. 윤옥이 있는 거지. 아, 메시지를. 진짜? 자 그리고 다른 지역 또 어디 있습니까? 아, 다른 지역은 좀 좁혀지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민주당에서 이제 가장 지금 골치가 아픈 것은 계양을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방선거 아니라 재보선에서 송영길 전 대표하고 김남준. 이제 김남준 전 대변인 이 두 사람을 좀 교통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할 거예요. 네, 누구로 교통정리. 되는 건가요? 아니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두 분 다 사실은 주소를 그쪽으로 옮겨놨어요. 근데 이제 김남준 대변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민주당은 어디든지 의석수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이제 민주당 소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곳이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박찬대 의원이 전 원내대표가 인천시장 나온다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나오시게 되면 인천 연수 갑이 비거든요. 인천 연수 갑이 그렇게 네. 되면 이쪽도 살리고 싶고 이쪽도 살리고 싶은 공간위에서 네.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인천시장 출신이기도 하고 예, 예. 또 워낙 이제 건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그냥 판단을 해서 좀 한다면 송영길 전 원내대표가 인천 그 연수 갑 쪽으로 가는 게 여기도 좀 가능성 있고 여기도 가능성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들은 있는 거죠. 반대하니까요. 예를 들면 지금 김남준 그 대변인이 그 지역을 밝히지 않고 계양으로 가겠다고 한 거는 아직까지 박찬대 의원이 공식적으로 그걸 비워놓지 않았는데 그 거길 간다는 것들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빈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는 결국은 송영길 의원한테 넘기고 본인은 이제 연수로 가지 않을까. 아니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인천 연수갑이 생각보다 보수적이고 조금 그 약간 좀 중도 보수 성향이 되게 강하고 처음에 박찬대 의원이 거기 들어갔을 때에도 264표인가 이 차이로밖에 안 이겼던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네, 본인이 힘들어요. 제일 꼴찌로 당선됐다고 네, 박찬대 그래서 의원이 민주당 처음에 얘기했었어요. 입장에서는 계양을은 사실은 좀 당선되기가 좋은 곳이고 인천 연수갑은 좀 어려운 곳이에요. 전략적인 거 말고 본인의 의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송영길 의원이랑 또 그러니까, 친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지로는 아직 표명한 적이 없고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송영길 대표하고 네. 김남준 대변인하고 이제 만나서 아.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 할 걸로 아니면 한 걸로? 지난주 금요일날 원래 저녁에 만난다고 했었었어요. 두 분이 직접 만나서 네, 네, 네. 아 그래요? 그럼 정리가 됐어야 되는. 아직 정리가 아직 안 됐는데, 근데 어제 이제 하필이면 김민석 총리가 또 개항해서 이제 국정 그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국정 설명에. 네, 근데 김남준 대변인은 왔는데 네, 네, 송 대표는 안 오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서로들 얘기들이 좀 있긴 한데, 뭐 어쨌든 어제 아드님 전체적으로는 졸업식 가셨다. 네, 로스쿨 졸업식 때문에 그런 거는 맞고,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지금 조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여전히 조율 중이다. 아니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여기 지역 남았으니까. 중에서 우리가 빼놓은 게 사실 울산시장이에요. 울산시장. 김상우 김상욱 지금 우리 당에 있다, 국민의힘에 있다가 민주당을 갔는데 거기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높아요. 나오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울산시장에서 패배를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의 이거는 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못지않게 그 자존심 같은 것들이 완전히 뭉개지는 거죠. 우리 당에 있다가 저쪽 당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시장을 나왔는데 더구나 돼버리면 영남 지역에서 이긴다 이렇게 되면은 뭐 이게 진짜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김상욱 의원은 생각보다 시장 그 여론조사에서 매우 좋게 나오고 있고 제가 오늘 아침 만나고 왔거든요. 나가겠다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나가는 걸로 본인은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이제 이게 그 약간 민주당 내의 경선이 또 좀 어렵더라고요. 거기 송철호 그분이 지금 나온다고 해가지고 또 나온대요. 그럼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저는 근데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TK 지역에서 네. 과연 광역단체 얼마나 득표를 할 것이냐 민주당이 그것도 저는 굉장히 볼거리고. 광역단체. 그러니까 경북지사와 대구시장 여기도 이제 퍼센트. 민주당이 얼마나 아. 얻을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23, 25% 얻어가지고 지금의 높아진 지지율을 반영하면 한 30% 이상은 이미 갖고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광역에서도 어떤 효과 내지는 기초의 단위에서는 무소속 출마도 많기 때문에 표가 많이 나눠져요. 거기다 지금 보수 분열이 상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도 노려볼 TK 만하다. 지역에서는 충분히 인물 경쟁력을 가지고 좀 노려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지방선거 뭐 앞으로도 종종 저희가 짚어볼 시간이 좀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요 정도 하고 전한길 씨 콘서트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네, 그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네. 대관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킨텍스 지분의 33.74%를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요? 김동연 지사가 킨텍스 대표이사에게 대관 취소해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킨텍스 측에서 사회적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에 해당된다고 보고 네. 대관 취소를 문서로 통보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전환기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입니다. 이거. 그렇죠, 너무 좋죠. 왜, 지금 왜요? 아니 5%도 예매가 안 됐어요. 이 돈 원래는 위약 근무를 해야 되는데. 만 명을 이상 한다고 그랬는데 500 몇 명 지금 예약이 돼 있는데 아, 그래요? 그거를 그냥 놔두면 돈 다 내고 본인이 해결했어야 되는 그래서 문제거든요. 김동연 지사한테 그래서 약간 비난이 좀 쏟아졌어요. 그랬더니 도와주는 꼴이 됐어요. 김동연 지사가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발표를 했어요. 자기 입장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도 내가 알고는 있는데 어쩔 수는 없었다. 본인이 그냥 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네. 아니 거기서 태진아 씨도 나 이거 네. 내 이 얼굴 도용했다. 이재용 소송을 씨도 걸겠다. 이재용 사회자 아나운서도 사회 보도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고 다른 어떤 오페라 가수도 마찬가지고 다들 줄줄이 안 나오겠다 그래서 그냥 누가 포스터 보니까 그 거기 사람들이 있던 얼굴에 다 전환길 얼굴로 다 네, 이렇게 맞아요. 혼자라도 하겠다 말이야. 다들 뉴스를 놔뒀으면 만들었는데 되게 조촐했겠네요. 노래하고. 아, 놔뒀으면 혼자 그 돈을 다 물었는데 그러니까. 알석이 되게 네.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놔뒀으면. 그 비싼 돈을 아니 무슨 뭐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 그 저 잠실에서 할 때는 왜 차등을 두느냐고 막 공격을 하더니 자기들도 다 차등을 둬서 했는데 그거 안 되면 대관료 같은 거 굉장히 비싸거든요. 아니 한동훈 대표 그 콘서트는 성황리에 끝났으면은 그 표가 다 제값을 주고 들어왔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기획사나 여기는 엄청나게 돈을 벌었겠네요.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리고 출연자들 뭐 한 분들 아 출연자분들한테도 예, 줘요. 뭐 상당히 가고 뭐 본인이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요거는 이제 금융치료 가격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끝까지 두고 봤었어야 예. 되는데. 그리고 전환길 씨가 전환기? 예, 이준석 대표랑 또 토론회 하는 게 결정이 됐어요? 27일 날.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이 부정선거 토론 하고 싶었는데요. 펜앤드 마이크에게 빼앗겼습니다. 펜앤마이크 보수 성향의 온라인 매체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 전환기 씨 간의 부정선거 토론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홍보해줄 필요가 있나 싶지만 27일 오후 6시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뭐 보실 분들 보시기 보시고. 바랍니다. 네. 마음을 넓게 쓰세요. 예, 예. 그리고 아, 진짜 이거 중요한 뺏겠습니다. 순서 우리 최은경 기자의 아. 취재력이 돋보이는 취재력은 아니고 정리력이 돋보이는 제가 그냥 요새 제 관심 분야를 계속 하나씩 이야기를 드리는 짜투리 짜투리 뉴스 뉴스인데요. 시간. 드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 관심사. 아니 기획예산처 장관이 아직도 없는 거 아세요, 여러분? 네, 알죠. 아, 그렇구나. 이혜훈 씨 이후에 아무도 없어요. 네, 그 이해훈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에 기획예산처가 지금 출범은 했는데 장관이 없은 지가 지금 한 달 반이 2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막 추경 이야기도 나오고 사실 3월부터는 내년 예산 편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야 이제 5월, 6월에 나올 텐데 장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이 노태학 대법관이 3월 3일이면 이제 임기가 끝나요. 떠납니다. 근데 대법원 대법관 후보자도 아직 안 없습니다 지금. 요거는 조희대 이제 후보는 4명 추천이 되어 있는데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그 중에 한 명 임명 제청해서 대통령한테 보내고 그럼 대통령이 오케이해서 청문회를 하고 이제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누군가를 지명을 해도 한 달이 걸려요. 임명할 때까지는 절차가. 그래서 지금 대법관의 공백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공석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여러분 검찰총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약간 이제 예측 가능한 부분이기도 했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검찰청이 없어질 거라고 했기 때문에 총장 없이 총장 대행만 두는 전략을 쓰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또 그런 상황이고 경찰청장도 없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을 내려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본인이 투병 중이기도 했고 탄핵된 상황이었고 탄핵 소추 지금 재판받고 있고. 된 상황이었고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경찰청장 아직도 임명을 안 했어요. 왜 안 해요? 그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정기 인사 있잖아요. 그 배치도 달라져야 되고 이제 승급도 해야 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대행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소방청장도 없습니다. 소방청장은 없을 만한 거. 아니 그거는 산림청장입니다. 아, 그렇죠. 산림청장이구나. 최근에 날라간 네. 거는 산림청장이고요. 소방청장도 없어요. 아 그래요? 지금 이제 중요한 자리들이 임명되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뭐 어떤 이유일까? 지금 공수처장도 그냥 있으나 마나잖아요. 공수처장도 있지만 지금 공수처도 잘 안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도 처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데 없는 건 더 이제, 여기는 예, 없는 문제가 곳이 있고. 지금 많아요. 야,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 여러 정권 중에서 이렇게 많이 비워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임명을 잘 못했거든요. 결제를 못 맡아서. 좀 드시고 여러 말씀하세요. 이유는 아니고. 이거는 정말 특이하네. 네. 플러스 해양 경찰청장도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중요한 청장들이 다 네. 근데 이제 아마 내란 이후에 들어와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딜레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지금쯤 되면 이제 설도 지났고 하니까 빠르게 이거는 좀 인사를 채워 넣어야 또 그렇겠네요. 조직이 돌아가니까요. 근데 어차피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사실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다 그러니까 다 그만두고 나가는 분들이 많아서 제2 내각 이제 꾸리고 정리할 거란 얘기가 있어요. 그거 맞출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열심히 인선을 하고 있겠죠. 네. 자, 그렇게 지금 빈자리가 좀 많다는 거 오늘 우리 최은경 기자의 짜투리 뉴스 또 있습니까 혹시? 요 정도만 할게요. 요 지금 제 관심사인 물가들이 좀 있는데요. 네. 교복값이나 이제 옷값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비싸다면서요? 뭐 80만 원? 교복 그 정도 비싸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나라 지원이 들어가요. 교복값 지원을 해줘요. 네. 그 이제 지역별로 지금 좀 통계를 낸 걸 보면 보통 30만 원 선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만 원 정도씩 지역별로 차이가 좀 나고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데 네. 근데 문제는 교복을 안 입는다는 거예요. 요새 교복 입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생활복을 입고 다녀요. 생활복이 뭐예요? 우리 때 이제 체육복 사복, 같은 좀 사복. 편안한 사복이 아니라 생활복이 따로 있어요. 그 학교마다? 입고 다니는. 예.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체육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많이 입고 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교복은 한 벌을 사고 동화복을 그 생활복을 여러 개를 사요. 자꾸 빨아야 되고 이제 갈아입어야 되고 하니까. 근데 교복을 1년이 지나가도 한 2번 큰 행사 있을 때 네, 입학식 뭐 이럴 때나 뭐 졸업식 무슨 학교 행사 이 정도에만 입는데 그 교복을 어쨌든 무조건 사야 되는 상황이고 나라에서 지원이 들어가니까 교복값이 또 올라갑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교복을 아예 안 사고 그냥 생활복만 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교복값을 지원하지 말고 네. 그냥 아예 그냥 생활복을 나눠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그냥 해보는데 네. 대통령 교복값을 잡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니 근데 우리 김정욱 최고께서는 입에 잘 맞으셨던
맛있던 모양이에요. 뭐든지 잘 먹고요. 와. 제가 이제 싹 진짜 비우셨네. 개념 감추듯이. 맛있어요. 좀 너무 이따가 방송 또 가야 되는데 점심을 못 먹어요. 근데 이걸로 그냥 여기서 먹으면 점심을 이걸로 때우는 겁니다. 아이고 더 알겠습니다. 드실래요? 그러면 제육정식으로 하시는데? 여기 국물만 들어오면 정식이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나무 국물만 딱 들어오면은 네. 정식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드신 거는 삼구갈비 제육볶음이고요. 기사식당의 맛집 기사식당 바로 그 맛이 재현이 된 겁니다. 단짠 맛있습니다. 네. 네. 약간 칼칼한 맛도 있고요. 그 네.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요. 네. 냄새 안 나고 부드럽고 맛있네요. 밥도둑이에요. 여기 이제 고기는 신선한 그 앞다리살, 네, 전지 전지. 썼고요. 네, 그리고 비법 고추장 양념을 잘 버물버물 해갖고 살코기와 지방이 아주 조화롭게 또 부드러운 맛으로 즐기실 수 있는 삼구갈비. 양념이 요게- 맛있어요, 이 집이. 네, 맞습니다. 또 잘 아시죠, 참. 네. 네, 그래서 300g에 3,900원. 와. 네, 참 여기는 가성비 너무 좋아요, 여기. 회사 이름을 잘못 정해. 5구갈비 했으면 5,900원 받으면 되는데 3구갈비 하느라고 3,900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싸네요. 네. 저도 이거 엄청 많이 시켜 먹거든요. 아, 그러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네, 이거 평일 오후 3시까지 주문하시면 당일 발송해 드리니까 영상 하단에 더보기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주문하시면 되겠고요. 요즘엔 점심 한 끼 어디 가서 10,000원 밑으로 드시기가 아유, 없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15,000원이 기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차라리 도시락 싸갖고 다니시면 얼마나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알뜰하게 또 맛있게 점심 저녁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삼구갈비 맛있는 제육볶음 소개해 드렸고요.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바로 이어서 경제설전 권순우 기자 그리고 곽상준 대표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세 분. 네, 감사합니다.